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오늘은 진짜 너무 사소한데 알아두면 진짜 유용한 팁들만 한번 모아봤어요. 돈을 아끼면서 메이크업 스킬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소한 팁들이거든요. 진짜 쉬워요. 이 영상 좋아해주시면 제가 또 나중에 시리즈로 좀 보여드리려고 팁 몇 개는 또 숨겨놨거든요. 영상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럼 한번 오늘의 사소한 팁들 5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꾸꾸! 먼저 첫 번째, 유분으로 뭉친 섀도우 복구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깨진 섀도우 복구하는 방법은 많이들 아시죠? 뭐 다시 한 대 모아서 키친타올이나 티슈 깔아두고 이렇게 꾹꾹 누르면 되잖아요. 근데 유분으로 뭉친 섀도우 복구 방법은 요즘에는 그런 제형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옛날에는 섀도우 타입들이 잘 뭉쳐서 되게 유명했던 팁이에요. 이런 쉐딩이나 섀도우 종류 사용하다 보면은 뭉치는 부분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원래 제형이 단단하거나 혹은 자기들끼리 원래 잘 뭉치는 그런 제형일 경우에 잘 뭉칠 수 있고요. 보통은 도구나 손에 묻어있는 유분이 묻어서 뭉치는 경우들도 많아요. 이 뭉침이 심하면 발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복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복구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테이프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테이프로 한번 뭉친 부분에 똑 붙였다가 떼어내주시면 딱 뭉친 부분만 깔끔하게 떨어져 나오면서 깔끔해집니다. 진짜 쉽죠? 아까도 말했지만 저 때는 이런 뭉치는 제형들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제형들이 워낙 좋아져서 그렇게 잘 뭉치지 않는데 그래도 쉐딩이라든가 조금 단단하게 나온 제형들 같은 경우에 이런 뭉침 있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혹은 유분 많은 분들 브러쉬에서 유분 이렇게 묶거나 하면서 좀 뭉침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아이라이너, 립스틱, 아이브로우 이런 것들 부러지면 너무 화나잖아요. 사실 저도 최근에 몇 개 부러뜨렸거든요. 특히 아이브로우나 아이라이너 펜슬 타입들은 얇을수록 잘 부러지고요. 립스틱 같은 경우에는 매트할수록 잘 부러져요. 부러지면 부러진 대로 이렇게 막 헐렁헐렁하게 그냥 쓰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럼 이거 빠져서 어디로 도망가기도 딱 좋고 너무 불편하잖아요. 복구해서 사용하시면 굳이 새 거 사지 않아도 새 것처럼 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러진 끝 부분만 따뜻하게 달궈주세요. 라이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불이 닿지 않아도 열 때문에 살짝 녹기 때문에 절대 불에 닿지 않게 녹여주셔야 하고요. 혹시나 이런 라이터 사용이 어렵거나 무서운 분들은 드라이어를 사용하셔도 되기는 하는데요. 드라이어는 이런 얇은 제품들 국소 부위만 녹이기가 쉽지가 않아서 되도록이면은 라이터 열로 살짝 녹여주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이렇게 살짝 끝을 녹여주신 다음에는 다시 용기 안에 넣어서 살짝 눌러서 붙여줍니다. 그러고 식혀주면은 복구 끝이에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하는 점은 이렇게 한번 열을 가한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약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열을 가하면은 제형이 살짝 변형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잘 안 부러지는 제품을 구매를 하시거나 잘 안 부러지게 잘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펜슬 타입들이 정말 잘 부러지는데 이런 것들은 떨어뜨리면서 부러지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 책상 위에서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정말 잘 부러져요. 나는 떨어뜨린 적이 없는데 왜 부러져 있을까 하는 분들은 대부분 책상 위에서 떼굴떼굴 굴러다니다가 부러진 경우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관하실 때는 되도록 이렇게 어딘가에 꽂아서 굴러다니지 않게 보관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립스틱은 진짜 매트 타입들이 너무너무 잘 부러져요. 아무래도 촉촉한 거는 이렇게 부드럽게 슬라이딩이 되는 반면에 매트한 것들은 조금 더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이 립스틱의 끝부분이 특히 잘 부러지는 편인데요. 사용하실 때는 최대한 조금만 올려서 사용을 해주셔야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쿠션 퍼프 사용하고 난 후에는 꼭 티슈에 한번 꾹 눌러서 이 퍼프의 남은 양을 최소화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퍼프를 조금 더 위생적으로 오래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이 쿠션의 제형도 처음 그대로 쭉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 쿠션 쓰다 보면은 처음에 썼던 느낌이랑 좀 달라졌는데? 이렇게 느끼는 분들 계신가요? 그렇게 느끼고 계신다면 퍼프를 한번 빨아보세요. 처음 느낌 그대로 돌아갑니다. 아마 촉촉한 쿠션 사용하시는 분들보다 매트하게 착 달라붙는 타입의 쿠션을 쓰시는 분들이 첫 사용감과 점점 쓰면서 사용감이 달라진다. 약간 점점 쫙쫙 붙는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요즘에 나오는 밀착력 좋고 얇은 쿠션의 경우에 필름 포머들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어요. 이 필름 포머가 제형이 피부에 더 잘 달라붙게 만들어주거든요. 참고로 이건 제 내피셜인데요. 이런 필름 포머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쿠션을 한 퍼프로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피부에 잘 달라붙게 만들어주는 성분이 이 퍼프 안쪽에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퍼프 안에 소량씩 남아있으면서 점점 더 제형이 짝짝 달라
달라붙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쓰면서 이상하게 점점 퍼프가 피부에 짭짭 달라붙는 느낌이 난다. 심지어 이게 짭짭 소리가 날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꼭 퍼프를 한번 세척해 보시고요. 평소에 사용하고 난 후에는 티슈에 한번 꾹 눌러서 퍼프 안쪽에 남아있는 양을 최소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촉촉한 쿠션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퍼프를 조금 더 깨끗하게 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 평소에 찍어 바르는 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실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브러쉬 관리 팁이에요. 혹시 브러쉬 사용해서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 중에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실까요? 나는 모든 섀도우와 블러셔의 발색이 다 비슷하게 느껴진다. 브러쉬를 쓰는데도 블렌딩이 잘 되지 않는다. 이상하게 브러쉬를 쓰는 것보다 손으로 바르는 게 더 깔끔하게 발린다. 혹은 브러쉬가 떡져 있다.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브러쉬 관리를 참 안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렇게 세척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도 굉장히 더러운 편인데요. 이런 파운데이션, 컨실러, 베이스, 액상 타입을 바르는 브러쉬의 경우에는 자주 세척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섀도우, 블러셔, 쉐딩 같은 파우더 타입들을 사용하는 브러쉬들은 그렇게 세척 주기가 짧지 않아요. 세척 주기가 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해지기 너무 쉬워요. 같은 섀도우 브러쉬로 여러 컬러를 바르는 분들도 참 많으시더라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면 당연히 발색이 다 섞여서 블렌딩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분이 많은 분들 경우에는 브러쉬가 쉽게 잘 떡지는데, 떡져 있더라도 당연히 섀도우 타입들이 고르게 발리지 않아요. 특히 요거는 얼굴 유분뿐만 아니라 촉촉한 베이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브러쉬가 쉽게 떡지기가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딱 이런 섀도우 부분들만 조금 파우더 처리한 다음에 브러쉬를 사용해주시면 떡지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팁은 이런 섀도우, 블러셔, 쉐딩 브러쉬들, 파우더 타입 브러쉬들 사용할 때 그냥 사용 전후로 탈탈 털어주시면 됩니다. 쉬워요. 제일 간단한 방법은 키친타월 같이 엠보싱이 있고 유분을 빨아들여줄 수 있는 티슈로 털어주시는 거예요. 키친타월이 유분을 닦는 티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에서 묻었을 유분도 살짝 정리하실 수 있고요. 브러쉬에 묻은 컬러 파우더들도 좀 더 엠보싱 때문에 탈탈 잘 털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는 키친타월을 추천드리고요. 나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털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좀 성근 스펀지들 있거든요. 다이소에 가시면 비누 받침 스펀지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필리밀리에서 나온 듀얼 브러쉬 클리너인데요. 이렇게 안쪽에는 성근 스펀지가 들어가 있고, 요거는 브러쉬를 빨 수 있는 브러쉬 빨래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듀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메이크업 하실 때는 이 스펀지에 털어서 사용하실 수 있고, 브러쉬 세척하실 때는 이 빨래판에 조금 더 깨끗하게 빨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조금 더 좋은 거 사고 싶다면 필리밀리 거 올리브영에서 구매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냥 터는 게 목적이시면 다이소 것도 충분히 좋아요. 아무튼 이런 성근 스펀지들의 브러쉬를 털어주시면 브러쉬 안쪽까지 남은 파우더들이 탈탈 잘 털리기 때문에 이 다음 다른 컬러를 바르더라도 그 컬러 그대로 발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털면은 요 안쪽에 계속 가루가 쌓이거든요. 그래서 털어내 주시고 요 스펀지도 한번 털어내 주시고 뒤집어서 다시 쓰시면은 계속 영구적으로 쓰실 수 있어요. 사실 브러쉬가 좀 가격대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쓰는 게 좀 귀찮기도 해서 저도 한 브러쉬로 여러 컬러를 바를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바르더라도 블렌딩이 잘 되고 색이 섞이지 않는 이유는 항상 이렇게 털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 간단하고 너무 쉬운 팁이지만 메이크업 퀄리티를 높이는데 정말 도움이 되는 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브러쉬 사용하실 때 전후로 털어서 사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제 다섯 번째, 여러분들 스킨케어 제품들 구매하다 보면은 미니 샘플들 되게 많이 주잖아요. 이런 크림 타입들, 선크림도 괜찮아요. 요거는 사실 조금 크긴 한데 제가 더 작은 샘플이 지금 없어져가지고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미니 샘플들 파우치에 넣어 다니면서 수정 화장용으로 사용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사실 요즘 나오는 쿠션들이 정말 지속력이 좋아서 수정 화장이 많이 필요하진 않는데요. 이상하게 친구들이랑 만나서 신나게 웃고 떠들다 보면은 계속 웃잖아요. 그러면서 이 코 옆에 제형 많이 뭉치고 팔자주름 많이 갈라지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 팔자주름들은 보통 그냥 꾹꾹 누르면은 수정이 쉬운 편인데 코 옆에 뭉친 거는 제형들이 이 안에 껴있는 거기 때문에 수정 화장을 깔끔하게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럴 때 응급처치로 크림을 퍼프에 아주 살짝 묻혀주고 그 부분을 닦아내주시면
얹어주시면 뭉친 부분 깔끔하게 닦여요. 그리고 그 부분 위에 다시 쿠션 얹어주시면 크림 때문에 촉촉해서 쿠션 얹었을 때 건조하지 않게 잘 잡아줍니다. 이게 또 제 팁이 있는데요. 이렇게 사용하실 때는 원래는 이 끝부분으로 이렇게 두들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사용을 안 하세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이 뒷부분 있죠. 여기에 크림을 묻혀서 닦아내준 다음에 평소 사용하는 방향으로 돌려서 이쪽으로 수정화장 다시 쿠션 뚜들뚜들 얹어줍니다. 요거는 그냥 저의 생활 스킬? 이렇게 저처럼 사용하는 분들 계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5가지 팁을 보여드렸는데 뭐야 저게 팁이야? 너무 사소한데? 별거 아닌데? 하실 수 있는데 모르셨던 분들한테는 진짜 유용할 팁들이에요. 그리고 메이크업 스킬에도 정말 도움이 되는 팁들이고요. 그리고 까먹고 계신 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그런 팁들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팁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한 영상으로 길게 풀어서 떠먹 팁을 보여드리기에는 진짜 너무 아무것도 아닌 팁들이어서 한번 이렇게 사소한 팁들만 모아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또 여러분들만의 사소한 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